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박교수 TV의 박윤희 교수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제가 정말 모시고 싶은 분을 모셨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팀 업무로 이제 3년차 일하고 있는 오정암이라고 합니다. 네, 오정암 선생님을 제가 모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정암 선생님이 제가 원래 대학을 어디 졸업했냐 이런 거는 오신 분들한테 안 여쭤보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숭실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공이, 그쵸? 네. 좀 이렇게 취업하기 특화된 전공은 아니었죠? 네, 전공이 뭐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대학원을 이제 기독교 사회학을 졸업을 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학과이다 보니까 네네.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종교 쪽으로 이제 진출할 좀 그렇게 생각으로 처음에는 저도 접근을 했었고요. 네. 네, 그렇지만 좀 전공과는 다르게 이제 일반 이제 인하우스의 인사팀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입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직업 생활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을 지금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또 그런 자녀분들을 또 두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대충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너무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목표를 가졌다면, 만약에 대기업 입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딱 그거 아니면 다른 거는 이제 돌아보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을 몇 년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오정암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길래 도대체 박윤희 교수가 그렇게 장황하게 그런 얘기를 하나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제 개인적인 걸 좀 여쭤보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직업 생활을 해오셨는지, 전환을 이루어오셨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젊은 분들한테 되게 본보기가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게 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장 취업을 하기에는 이제 기업으로 취업하기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이제 이러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대학원에 조교 선생님이 아니라 계약직 직원이죠. 예. 네, 계약직 직원분으로,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시면서 학교 조교를 하시고 이제 졸업을 하시고서는 이제 직원이죠. 직원인데 이제 계약직 직원으로 한 몇 년 동안 근무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시게 된 계기가 어떻습니까? 계약직 직원으로 들어가신 계기가. 네. 먼저는 제가 대학원 졸업을 하면서 그때가 13년도 8월이에요.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돈도 벌어야 되니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을 하다가 아는 형과 일단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를 거의 오픈까지도 했고 운영도 하고 좀 명함도 파서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러던 중에 8월 한 달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좀 일어났어요. 그럼 굉장히 게스트하우스는 짧은 동안에 그런 한두 달 정도만 그렇게 두 달 정도만 몸담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 게스트하우스는 지금 아주 잘 자리를 잡고 멋지게 운영되고 있고요. 성공하셨답니다. 그분은 게스트하우스로.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제주도 갈 짐을 싸는 중에 있는데 옆에 교육대학원에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이 와서 한번 이력서 내보면 어떨까? 그리고 사실 학생 조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대학원생 조교. 대학원 조교를 하면서도 입시 업무도 하고 행정 업무도 하고 옆을 바라볼 때 이제 계약직 직원들을 바라볼 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조금 있긴 했거든요. 약간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땡긴다고 해야 될까? 일에 대해서 그런 느낌이셨나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재무, 예산, 회계 이런 정산 이런 것도 배워보고 싶고 더 깊은 행정적인 업무 그리고 정책적인 것들을 배워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마침 TO가 그때 8월 말에 딱 난 거예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래서 지원했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교로 이제 조교가 아니죠. 계약직 직원인 거죠. 이제 조교 그만두시고 그렇게 계약직 직원으로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일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아주 만족. 10점 만점이라고 하면 네. 9점, 10점에 가까웠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예, 이유가 있죠. 예. 사실 이제 1년 단위 계약직이었고 맞아요. 네. 계속 진행하기에는 네. 제가 갖고 있는 꿈, 비전을 위해서는 네. 더 좋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다가 우연히 이제 예. 옆에 그때 당시는 이제 여자친구인데 네. 여자친구가 헤드헌터들한테 이제 연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게 헤드헌터가 뭐지? 우연치 않게 접했고 헤드헌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나랑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왜냐면 행정 업무를 대학교에서 하면서 입시 업무를 특히 담당할 때 네네. 이력서를 접하고 네. 그리고 뭔가 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네, 그런 과정에 재미를 느꼈고요. 이런 잘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규모가 있는 헤드헌팅 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헤드헌터로 들어가신 거죠. 네, 펌 이름을 좀 얘기해 주셔도 돼요. 예. 글로벌 스카우트. 네. 글로벌 스카우트. 이름이 벌써 거창하네. 네. 글로벌 스카우트. 아, 그런 헤드헌팅 펌에서 헤드헌터로 입사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헤드헌터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회사들에서 뭐 그냥 지나간 사람한테 우리 회사에서 일해볼래요?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갓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에서 헤드헌터가 되겠다고 이력서를 넣었으면 아마도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선발이 힘들죠. 안 됐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약직이지만 3년 정도 회사에서 굉장히 그 다양한 업무들, 특히 어필하셨겠죠? 네. 입시할 때 이력서도 많이 접해보고 뭐 이런 걸 해봤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어때요? 그 헤드헌터로서 입사가 된 거죠. 그쵸? 채용이 되신 거죠. 예. 사실 저도 헤드헌팅 비즈니스를 예전에 했단 말이죠. 저는 돈도 꽤 벌었었거든요. 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네. 저는 제가 죽을 때까지 헤드헌터로 생활할 줄 알았어요. 헤드헌터 일을 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생님은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헤드헌터 비즈니스가 본인한테는 어떠셨어요? 저도 교수님처럼 네. 평생 헤드헌터 해도 되겠는데 잘 맞았어요. 그리고 돈을 좀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성과도 잘 났고 네. 그리고 나름의 보람 제가 소개해드린 후보자가 기업에 들어가서 잘 정착하고 퍼포먼스를 내고 경력을 잘 쌓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미 있게 저에게 와닿았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런 면이 진짜 되게, 그 사람이 이직하면 되게 즐거워하면서 이직하잖아요. 일단은 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회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랑 조건이 이제 연봉 협상도 막 이렇게 다시 하고 이래갖고 조건이 좋아진 상태로 이제 딱 취업을 하니까 되게 좋아하죠. 그럼 정말 뿌듯하고 또 통장에 돈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그럼 헤드헌팅 비즈니스는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이제 피해갈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조금 버는 달도 있고 많이 버는 달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버는 달은 대략 얼마 정도 벌고 많이 버는 달은 대략 한 달 기준으로 얼마 정도 벌었다. 요 정도는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헤드헌터들 분들이시라면 이제 이해하시겠지만 이해하죠? 프리랜서예요. 그쵸, 맞아요. 이제 네. 제가 연봉 1억이신 분도 입사시켜 드려본 적도 있고 와. 2,400인 분도 입사시켜 드려본 적도 있는데 네. 이제 입사자의 연봉의 많게는 20% 정도를 그렇죠. 네. 이제 기업이 갖고 네. 그 중에 저는 35%를 가져가고요. 아, 네, 대략 그래서 한 건을 성공시키면은 200만 원, 많게는 4,500만 원 정도 들어올 때도 우리 선생님한테 들어온 돈이. 네. 그쵸. 그러면 한 달에 한 건 정도 하신다고 그러면 적게는 한 200만 원 선 왔다 갔다 네. 많은 달에는 4,500 이상 네. 왔다 갔다.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보면 한 달에 한 건은 조금 못 미치고요. 못 미치고 네, 예. 두 달에 한 건 정도. 두 달에 한 건 정도. 그러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네요. 네. 예, 잘하신 편에 속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적을 때는 한 200만 원 전후,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4,500만 원 정도. 네. 그럼 사실 그 일을 계속 하셔도 나쁘지 않았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러면 헤드헌팅 비즈니스가 이제 좋았던 게 막 보람도 있고 막 뭐 이렇게 뭐 성취감도 있고 막 이런 게 좋은 거잖아요. 좀 아쉬운 점도 있잖아요. 사실 헤드헌팅을 하면. 아무래도 예. 이제 뭐 후보자가 입사를 한다고 했다가 뭐 네. 포기를 한다던가 결국에는 뭐 열심히 고생한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되게 성과 지향적인 업무, 목표 지향적인 업무이에요. 이제 후보자가 결국에는
들어가야 이제 저에게 수익이 생기다 보니 좀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후보자가 입사하지 않을 때 그런 실망감, 아쉬움 그게 조금 있긴 하죠.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지치죠. 네. 예, 그러니까 뭐랄까 좀 심리적으로 소진된다고 해야 되나? 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퇴사한 계기인가요? 그건 또 아니죠. 그렇진 않고요. 네. 사실 헤드헌팅 업무가 이제 4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계속 반복되는 업무, 후보자 만나고 이제 소개시켜주고 떠담 보내고 약간 보람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내 회사로 입사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남의 회사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실 헤드헌팅 업무를 하면서 한 1년 차에 느꼈어요. 인사팀에 들어가 봐도 재밌겠다.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사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커리어 전문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인생의 선배 입장에서도 그렇고 되게 자신의 진로를 잘 만들어 가셨다. 그런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우리 오정엄 선생님 보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내가 과연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이런 일을 지금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과정이 어떻게 그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내 진로를 내가 이렇게 찰흙으로 빚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 그렇게 만들어 갔는데 그 과정이 좀 어떠했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따로. 예. 먼저는 사실 제가 대학원 학생 때까지만 해도 제 꿈, 내 비전, 내 정확한 직무를 무엇로 가져야 될지 초점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대학원까지만 해도. 그 질문을 좀 제가 그 답변을 좀 받아서 질문을 하면 그런 사람이 오 선생님 한 분만은 아니잖아요. 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쵸, 여러분들. 그러니까 20대 자녀를 두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20, 30대 분들도 이제 보시면서 나만 뭐 그런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굉장히 많다고 그런 분들이. 예. 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네. 내 꿈을 뭐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가 평생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좀 갈급했던, 찾던 시절을 보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찾아갔던 것 같아요. 뭐, 이력서를 자주 접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을 내가 잘하는구나. 내가 잘하는 것은 뭐지? 다양한 경험을 접하면서, 결국, 당장 뭔가 큰 수익이 있지 않더라도 많은 경험을 해야겠다. 그런 마인드가 좀 강했고요. 예. 그리고 배움에 대한 그런 갈급도 많았고요. 그래서 뭐 토익이나 뭐 오픽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회계 이제 그리고 인사 쪽 그리고 포토샵 뭐 이런 거 다양한 경험을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일하시면서 이제 경험하시고 배우신 네. 건가요? 그리고 이것은 나랑 잘 안 맞구나. 뭐 예를 들면 회계 쪽은 하다 보니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네. 뭐 그래픽 디자인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뭐 쳐낼 건 쳐내고 그리고 어떤 부분 나랑 잘 맞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거 외우는 걸 잘한다던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던가. 네. 그리고 사람과 뭐 기업을 매칭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경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오늘 오 선생님을 모신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도 이제 외부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뵐 기회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물론. 근데 제가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오 선생님도 이제 저랑 제 얘기 들어보시면 이제 좀 뭐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딱 기준을 정해요. 나는 대기업 어디 정도 갈 거야. 근데 딱 지원을 하면 잘 안 되죠. 여러분 잘 안 돼요. 왜냐면 몇백 명씩, 몇천 명씩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면 이제 다른 걸 차선책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일단 안 되면 될 때까지 다른 건 안 해요. 그냥 취업 공부를 한다 그러고 커피숍 같은 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계속 몇 년을 허송세월을 보내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오 선생님은 보세요. 계약직이지만 3년 동안 일하면서 뭐 보람된 순간도 많았을 것이고 내가 재미난 걸 찾으셨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그 재미난 것과 연결해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또 진짜 재미난 걸 찾으셨고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게 계약직이어도 경력으로 쌓이지만
그냥 어디 교육을 계속 들으러 다니고 그냥 커피숍 아르바이트 하러 다니고 이러면 그건 경력이 아니에요. 인정을 하나도 안 해줘요, 기업에서. 맞죠? 네. 인사팀 직원분이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이라는 경험을 하셔라.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래서 헤드헌팅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재미난 게 생겼다는 거죠. 헤드헌팅을 네,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퇴사한 이유는요. 헤드헌팅이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헤드헌팅을 하시면서 그 헤드헌터로서 일하시면서 더 재미있는 게 눈에 뜨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헤드헌팅 일을 했으니까 더 재미난 게 보인 거지. 그 일을 안 했으면 몰랐죠.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사팀 일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이유가 헤드헌터들이 보통 인사 담당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예, 사람 뽑는 거와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눈에 보이니까 저 일 되게 재밌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4년 정도 그 헤드헌팅 업무를 하셨었나요? 맞습니다. 그럼 1년쯤 지나고 나서부터 인사팀을 노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3년 동안 무슨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인사팀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네. 먼저는 네. 약간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이야기도 괜찮아요. 예, 예. 고객사들과 많이 친하게 지냈어요. 고객사들하고. 네. 예, 예. 그리고 기업 담당자들과 많이 이야기 나누면서 네. 저랑 잘 맞는 회사도 있고 저랑 물론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회사도 있었고 근데 저랑 잘 맞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안에 뭔가 잘라지겠죠 이 부분? 아니요, 안 자를 네. 수도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착하고 네. 긍정적이고 네.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 담당자들이 있는데 지금의 회사의 대표님, 부사장님 그리고 몇몇 그룹장님들이 그런 분이셨어요.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겼네요. 그러니까 네, 그쵸? 맞습니다. 사람. 그리고 네. 지금의 회사에 들어간 스토리도 약간 연관될 수도 있는데요. 예. 대화를 하는데 되게 이 대표님 되게 좋으신데 이 부사장님 되게 말이 잘 통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한데 예. 내가 이 회사를 위해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예. 생각까지도 갖고 이제 4년 후에 바로 그 회사를 간 건 아니에요. 중간에 스타트업을 하나 거치긴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회사들 좀 물색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나랑 잘 맞는 회사가 있을까? 왜냐면 고객사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고객사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나랑 잘 맞네?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셨단 말씀이시죠? 네, 네, 그게 준비시네요, 결국은. 네. 되게 중요한 준비네요. 네. 되게 인연이죠.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을 약간 노력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네. 뭔가 제가 그런 작업이 없었다면 지금의 네. 회사도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네. 나랑 적합한 회사, 나랑 핏이 잘 맞는 회사를 결국엔 찾아야 또 그 안에서 퍼포먼스도 낼 수 있는데 그런 회사를 만나는 과정이 그런 작업들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영환 선생님 그렇게 안 뵀는데 되게 용의주도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년 딱 지나고 내가 인사팀이 잘 맞을 것 같아. 직무가 이렇게 딱 판단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은 어떤 회사가 나랑 잘 맞을까를 계속 이렇게 서치하시면서 이렇게 좀 접촉도 하시면서 네. 찾아나간 노력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와, 되게 계획적이시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적이라는 거는 제가 이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이 필요하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외에도 뭐 자격증 공부, 뭐 토익, 오픽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였고 네. 뭐 민간 자격증이긴 하지만 뭐 네. 인사총무관리사 이런 인사총무관리사라는 민간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HRD 자격증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런 그것도 것도 민간 자격증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인사 관련된 이제 정책들을 이거는 팁인데 인사를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팁인데요. 뭐